좋습니다. 네. 자, 보자. 자, 앞서 36번 전자배치까지 했죠? 보이세요? 자, 그러면 37번 누구겠어요? 7번. 바로 리나카 루비듐이죠, 루비듐. 루비듐? 루비듐이죠. 그러면 루비듐 전자배치는 이제 드디어 어떻게 되겠어요? 4P까지 됐으면, 자, 4P 전자배치까지 됐으면 4P 다음 어디예요? 4P 오비탈 다음에 뭐예요? 뭐야? 이거 크립톤 아니에요? 네, 크립톤이죠, 크립톤. 네, 크립톤이죠. 네. 내가 KR이 크립톤일 거예요. 쏘리. 자, 그 다음에 37번 루비듐은 드디어 어디 전자배치가 되는 거예요? 자, 루비듐 전자배치 어디예요? 바로 OS1이겠죠? 그러니까 몇 주기에 배치가 되는 거예요? 5주기. 그래서 5주기에 전자배치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여기는 OS2. 알겠죠? 자, 그 다음 OS2 다음에 전자배치 어디게 돼요? OS2 다음에. 자,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OS 다음 전자배치 어떻게 돼요? 바로 OS2 한 다음에 4D1 전자배치가 되죠? 맞습니까? 네. 4D1, 37, 38, 39번. 그래서 그 39번이 누구냐면 바로 39번이 뭐냐면 이트리움이라고 할 거예요. 이트리움. 그래서 Y라고 쓰고 39번 이트리움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OS와 4D 중 누가 더 불안정해요? OS가 더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몇 주기에 있는 거예요? 5주기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4D를 뒤에 쓰는 건 사실 틀린 거예요. 알겠죠? 틀린 건데 여러분 학교 선생은 이걸 고집한다 이거죠. 알겠지? 그럼 이렇게 쓰라 이런 말이야. 알겠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OS2까지 유지한 다음 4D 어디까지 전자배치가 되겠어? 또 마찬가지로 4D 10까지 전자배치가 되겠지? 10까지 전자배치가 되겠지? 그러면 그 4D 10, 4D10은 42번이 몇 번이야? 42번. 그러니까 이거 뭐야? 39, 40, 39에 48, 48번. 48번에 얘가 카드뮴. 48번에 얘가 카드뮴. 무슨 말 알겠죠? 얘가 이렇게 배치가 된다. 그리고 OS 4D 전자 배치가 되면 그 다음 어디 전자 배치가 돼야 돼요? OS 4D 되면 그 다음 전자 배치가 어디가 돼야 돼요? 바로 OP1이 돼야 되죠? OP1이 돼야 되죠? 그리고 OP1, OP2 쭉쭉쭉 해서 OP6까지 전자 배치가 되겠죠. OP6 전자 배치 되는 게 누구예요? 얘가 제논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제논은 원자 번호가 몇 번이냐면 54번.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6칸이면 되죠. 그래서 48, 49, 50, 51, 52, 53, 54. 알겠죠?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 55번 누구겠어요? 55번. 세슘. 55번이 세슘이 되겠네요. 알겠죠? 그래서 이 세슘은 전자 배치가 또 어떻게 되겠어요? 자, OP6까지니까 그 다음이 6S1이겠죠? 그래서 몇 주기? 6주기. 6주기. 그리고 56번은 누구예요? 56번. 나도 기억은 안 나는데 바륨이네요. 바륨. 그래서 여기가 12번 맥니지움, 칼슘, 스트론튬, 38번 스트론튬. 네? 뭐라고요?
그럼 나는 이렇게 외워요. 그래서 리나 카루세 베마 칼스바라 뭐 이렇게 외워요. 스바라. 좋네요. 앉아요? 그래. 그럼 얘는 6S2겠죠? 6S2. 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 싸움 원리에서 6S 다음 어디 채워져요? 5F요. 6S 다음엔 4F. 6S2 다음엔 바로 4F1의 전자 배치가 되겠죠? 네. 맞습니까? 네. 그리고 6S와 4F 중 사실 어디가 더 불안정하겠어요? 마찬가지 원리로. 6S가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몇 주기에 쓰는 거라고요? 6주기에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원래 제대로 된 배치는 4F를 먼저 쓰고 뒤에 6S를 써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학교 선생님 표시로는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럼 이렇게 6S2 전자 배치를 유지한 채로 6S2 한 다음에 4F 몇 번까지 있겠어요? 15번. 14번까지 있겠죠? F 오비탈은 전자가 몇 개까지 채워지니까 14개까지 채워지니까. 그래서 저기에 6S2의 4F14 누구냐면 4F14 4F14의 4F13 얘가 70번의 이터비움. 네. 바로 얘 이름이 70번의 이터비움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이터비움. 알겠죠? 얘는 이트리움, 얘는 이터비움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56에다가 14 더하면 70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맞죠? 네. 그 다음 71번 누구겠습니까? 이터비움 다음에 71번 다음에 나오는 애가 바로 루테티움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루테티움. 자, 그럼 잘 봐요. 6S 채워졌죠. 6S2 채워졌죠. 네. 그 다음에 4F14 채워졌죠. 그 다음 어디 채워져야 돼요? OD. 바로 그 다음 OD에 채워져야 되죠. 얘가 OD1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도 최외각 전자 배치를 보면 3D1, 4D1, OD1 무슨 말 되겠죠? 3D1, 4D1, OD1으로 이 최외각 전자 배치는 같아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스칸디움은 3D1, 그 다음에 이트리움은 4D1, 루테티움은 OD1. 아시겠죠? 네. 아시겠습니까? 네. 하지만 최외각 오비탈은 뭐? 6S2. 얘가 제일 뭐하기 때문에?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에 배치된다? 6주기에 배치가 됩니다. 그러면 있잖아요. 네. 그 4F랑 OD는 그냥 순서대로 쓰이고 6만 뒤로 가는 거예요. 네. 4F, OD는 그대로 쓰이고 6만 뒤로 가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FD가 나타나면 S만 뒤로 보내면 됩니다. S만 뒤로. 알겠죠? 그런데 이제 학교 선생은 그냥 쓰는 거죠. 알겠죠?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6S2에 4F14에 OD 몇 번까지 있겠어요? OD 10까지 있겠죠? 네. OD 10. 얘가 누구냐? 순. 얘가 수은 맞나? 몇 번이죠? 80번이죠. 80번이에요, 무려? 80번. 80번의 수은. 얘가 80번의 수은입니다. 순. 아시겠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전자 배치를 완결하면 된다 이런 말이지. 이제 더 안 해봐도 되겠죠? 네. 더 안 해봐도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썼어요? 그래서 이게 주기율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의 원리입니다. 자, 이때 이걸 몇 쪽이라고 한다고 했죠? 1쪽. 이건 몇 쪽? 2쪽. 그리고 여기를 13족이라고 했죠. 14, 15, 16, 17, 18이라고 했죠. 그러면 3족부터 12족이 비잖아요. 그 3족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가 3족입니다. 여기가 4족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11족이고 여기가 12족입니다. 그래서 D 블락이 몇 족부터 몇 족까지? 3족부터 12족까지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뭐만 아시겠어요?
그리고 F 블락은 족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F 블락은 족을 부여하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S 블락의 1족, 2족, D 블락의 3족에서 12족, P 블락의 13족에서 18족으로 배치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이때 지금 이거 전체 그려봐서 알겠지만 그림이 매우 가로로 길죠. 그러면 가로로 너무 길 경우 책에 인쇄하기가 불편하겠죠. 그래서 어떡하냐면 요 14개의 D 블락 있죠. D 블락을 밑에 두 줄 빼는 거예요. 밑에 두 줄을 빼고 S하고 D를 붙이는 거예요. 특별한 의미가 없던 거예요. 무슨 말? 예, 왜냐면 표기하기 편하게. 그래서 만들어진 전체 주기율표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전체 주기율표를 보면 자, 첫 번째 몇 칸 있어요? 몇 칸 있어요? 2칸 있죠. 그다음 몇 칸 있어요? 10칸 있죠. 이 10칸이잖아요. 그다음 몇 칸이에요? 6칸. 14칸은 어디 있어요? 밑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14칸이 2칸하고 10칸 요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길쭉하게 그려야 되니까 인쇄하기 불편해서 F오비탈 2칸만 아래쪽으로 내려 따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F오비탈에는 족을 부여하지 않는 거예요. 족을 부여하지 않고 S블락 다음 D블락에다가 1족, 2족, 3족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 2 그러면 자 보시다시피 S오비탈 몇 칸 있는 거예요? S블락이 2칸이죠. 그 다음에 D블락은 몇 개 있어요? 10칸이죠. P블락은 몇 칸 있어요? 6개죠. 20, 16 더하면 뭐 나와요? 26 더하면 18 나오죠?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18쪽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도인이 졸리죠? 아니요, 안 졸리는데. 아까 쿨쿨 잤잖아요. 그니까 잤으니까 이게 안 졸리죠. 좋아요. 그냥 피자 사러 갔다 와도 예? 지금 소파에 이제 어디 가요? 돼요. 아니 주문만 하고 올게요. 이따 쉬는 시간에 하세요. 그럼 쉬는 시간에. 근데 그게 왜냐면 제가 완전히 40분 걸려요. 그럼 아까 잘 때 갔다 오시든가. 자는 거 없죠. 조금 뭐 갔다 와서 좀 이렇게 자고 있었어. 밴드 보고 있을게요. 아니 한 5만에 갔다 올게요. 5만. 급하게 갔다 와요. 그럼 자. 같이 갈 사람. 아무도 같이 안 가죠. 여기 들어야 되는데. 진짜 많죠. 네, 이게 맛있으면 돼. 내일 거. 쌤도 먹을 거예요. 아유, 나는 배불러서 못 먹어요. 자, 하지 마세요. 쌤 배부르면 안 배부르잖아요. 야, 빨리 갔다 와. 자, 빨리 갔다 오세요. 그래서 쌤 전화번호 뭐예요? 이거 알아야 돼요? 전화 안 되죠. 난 이거 찍고 있으니까요. 이걸로 하면 되죠. 야, 찍고 있어서 전화가 안 돼요. 인정. 자, 됐죠? 이거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또 억수로 중요한 거. 자, 이거 썼죠? 자, 그럼 이거 이제 지웁니다. 아깝지만 지운다. 내가 사진을 찍어줄게요. 예, 빨리. 예. 자, 이거 찍었어. 자, 잠깐만, 조금만 있다가. 자, 이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전자배치가 어디냐면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전자배치가 바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21번에서 30번이에요. 이 딱 10개. 알겠어요? 이걸 무조건 외워야 돼요. 21번부터 30번. 자, 그럼 다시 한번 21번에 30번은 몇 주기예요? 몇 주기? 4주기. 그리고 이렇게 D 블락과 F 블락에 있는 원소들을 뭐라고 한다? D 블락과 F 블락에 있는 얘들을 한꺼번에 전이 원소라고 해요. 아시겠죠? 뭐 전이 금속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어요.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F 블락은 시험에 안 나와요. 왜냐하면 화학과에서 박사과정 하는 사람도 F 블락 다루는 사람은 극소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교육 과정에서 F 블락을 가리킬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에는 D 블락만 주로 나온다고. 전이금속이라고 했을 때. 그 중에서도 4주기, 5주기, 6주기, 7주기 중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첫 번째인 4주기. 알겠죠? 그래서 저 4주기 전이금속 몇 번부터 몇 번까지? 21에서 30번까지를 무조건 외워야 돼. 알겠지? 외워야 돼.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외우냐? 외우는 방법이 있다. 자, 다 썼어요? 자, 이제 지운다. 썼죠? 근데 이거 예. 뭐 사진 찍든가. 근데 이거 뭐잖아요. 응? 이름표로 이렇게 원리를 파악하고 나니까 네. 훨씬 쉬운 것 같아요. 당연하죠. 원래는 그냥 순서대로 그냥 숫자만 넣는다 이런 애 많이 들어요. 그게 아니고 딱 그냥 여기 3쪽에서 딱 끊어가지고 여기서 D 시작하고 예. 여기 안에 막 D 없고 이렇게. 네.
그래서 어떻게 되면 이렇게 사실은 주기율표는 물리학적인 원리로 구성이 된 거예요. 그 물리학적인 원리에 화학적 터치가 가미된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선생님 응. 그러면 그러니까 물리학적인 원리로는 힐륨이 여기 배치돼야 된다고. 그런데 화학이라고 하는 어떤 경험적 원리에 따라 이 녀석의 위치를 이리 두는 게 편하다라고 바꾼 거예요. 그래서 물리학적 원리의 화학적 터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물리화학이라고 하는 모든 학문에 정수가 모여져 있는 게 바로 이 주기율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주기율표는 인류 역사 5,000년의 모든 지혜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전 인류의 모든 논리가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주기율표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저기 지운다. 네. 여기 지울게요. 자, 그럼 이제 어디를 할 거냐면 이제 요거 됐어요? 요거 자, 여기에 자, 이게 5 전이금속 전자배치 한 다음에 그냥 넘어가기 못하니까 제목 하나 넣을게요. 요거의 제목이 1 주기율표의 구성. 알겠죠? 의 구성. 요 내용의 제목이다. 알겠죠? 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자, 여기 지울게요. 이제 네. 여기 준다. 자, 해서 5 전이금속의 전자배치 한 다음 2 왜요? 어? 왜? 원자하고 준다는데 작년에는 시험지 원자하고 없길래. 그런가요? 특별히 중요한 사주기 전이금속. 자, 보세요. 자, 앉으세요. 자, 조용.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살짝 지워도 되겠죠? 살 지워도 되겠죠? 지우자, 쓱쓱쓱쓱. 자, 아까 예고했지만 제일 중요한 전자배치가 어디라고 했어요? 바로 21번에서 30번이라고 했죠. 그게 시험에 가장 많이 등장해요. 알겠죠? 자, 그러면 그걸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것이냐. 자, 그러면 21번에 스캔듐이 있잖아요. 스캔듐. 그럼 이 스캔듐 전자배치를 이제 차근차근 해볼게요. 차근차근. 전자가 총 몇 개? 21개잖아요. 21개이기 때문에 이 전자배치를 차근차근 하면 1s2, 2s2, EP6, 그 다음 뭐예요? 자, 읊어보세요. 그 다음 이거 계속 반복해서 외워야 돼요. 그 다음 3s2, 그 다음 그림 보면서 말해도 돼요. 네,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3P6, 3p6, 그 다음 3p 다음 어디예요? 4S2, 바로 4s2, 그 다음 3D1. 3d1이죠? 네. 맞죠? 네. 그 다음 22번 타이테늄이에요. 그럼 22번 타이테늄은 자 22개니까 한번 불러볼까요? ES2, 1s2, 그 다음 EP10, 2s2, 그 다음 EP6, 그 다음 3S2, 3s2, 그 다음 3p6, 그 다음 4s2, 그 다음 3d2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좀 느끼는 게 뭐가 있냐면 깜짝아. 깜짝아. 잘했어요. 좋아. 자, 좋았어. 피자 몇 판 샀어요? 2판이요. 두 판이요? 두 판이면 돼요? 안 먹어요. 왜 안 먹어요? 건너는 집 가서 비열하게 시킨다. 근데 원래 있을 때도 그냥 그래요? 알았어요. 자, 어쨌건 하여튼 충분히 먹어요. 자, 봐봐. 다 듣고 있었어요. 자, 그래. 자, 조용. 그래서 이때 스캔듐 타이테늄을 아까 요거 척척척척해서 한 그 순대로 쓴 거예요. 네. 그냥 지키는 거는 s오비탈은 몇 개까지? 2개까지. p오비탈은 몇 개까지? 6개까지. 알겠죠? 자, 그런데 쓰다 보니 무슨 느낌이 있어요? 쓰다 보니 똑같다. 반복의 피로감이 있죠. 네. 그러면 그런 반복의 피로감은 모든 인간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요. 귀찮아하겠죠. 그래서 얘를 줄여 쓰는 축약 표현이 있어요. 줄여 쓰는 축약 표현.
특히나 어디가 계속 똑같이 반복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반복되죠. 계속 반복되죠.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이때 전자 총 개수 몇 개예요? 18개죠. 18개면 누구 전자 배치랑 같다는 얘기겠어요? 얘랑 똑같겠죠? 얘 전자 배치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 앞부분을 어떻게 축약해 쓰냐면 18알곤의 대괄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부분은 뭐랑 동일하다? 18번 알곤의 전자 배치랑 동일하다라고 축약해 쓰는 거예요. 단순하게. 아시겠죠? 그리고 뒤에 4S3D, 4S3D만 표기해 주는 거죠. 알겠죠? 이제 여기에서 누가 최외각 오비탈? 요것이 최외각 오비탈이라는 걸 명심하시고요. 아시겠죠? 오케이, 됐다. 자, 그러면 이때 21, 22, 그 다음 23번이 있겠죠? 23번이 누구냐? 바나듈입니다. 그럼 얘는 전자 배치를 어떻게 쓸 거냐면 18알곤에 그 다음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전자 하나만 많아지는 거니까 4s2 3d 뭐예요? 3d3 그 다음에 24번에 크로미움이 있겠죠? 얘는 18알곤에 4s2 3d4 10까지 간다고. 아시겠죠? 그 다음 25번은 누굽니까? 스티브 망간입니다. 18에 4s2 3d5 아시겠죠? 그 다음 26번 철입니다. 18알곤에 4s2 3d6 알겠죠? 27번에 코발트 4s2에 3d7 28번은 누구? 니켈입니다. 18알곤에 4s2 3d8 29번에 쿠리 알곤에 4s2 3d9 30번에 아연 알곤에 4s2 3d10 이라고 하면 D1부터 D10까지를 순차적으로 1, 2, 3, 4, 5, 6, 7, 8, 9, 10 알겠죠? 네. 아시겠습니까? 네. 이걸 꼭 기억하라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 자, 빨리 무선 저까지 써. 빨리 무선 써. 자, 우선 저까지 빨리 써. 우선 저까지 써. 저거 이번 시험에 꼭 나와, 알겠지? 저거 이번 시험에 꼭 나와요, 알겠죠? 자, 다 썼습니까? 쌌죠? 자, 벌써 썼죠? 쌤 시험 야 우리 시험 며칠 남았어? 자, 그 다음 갑니다. 하루에 한 개씩 외우겠다. 그런데 하루에 한 개씩 외우겠다. 여기에 뭐가 나타난다? 예외가 나타납니다. 그 예외가 누구냐? 바로 크로미움하고 구리가 예외입니다. 뭔 이유지? 어떻게 예외냐? 놀랍게도 이렇게 돼요. 1, 5예요. 1, 10이에요. 이유가 있는데 그냥 외웁시다, 알겠죠? 학교 선생님도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진 않았을 거예요. 예, 그냥 외웁시다, 알겠죠? 크롬하고 구리만 알았어요. 묘하게도 S오비탈의 홀전자가 됩니다. 아시겠죠? 알았어. 네네네. 나 그거. 예, 저게 사실은 더 안정한 전자 배치거든요. 저게 더 안정한 전자 배치를 설명하는 원리가 있는데, 아니 뭐 그냥 외웁시다, 알겠죠? 어차피 시험엔 저것만 적으면 돼요. 근데 그냥 벌써 다 외웠어. 자, 그럼 이때 얘네들을 외울 때 이렇게 외우라는 얘기예요. 이럴 때 잘 봐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나도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나도 이렇게 설명을 들어가지고 나도 이렇게 외우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부끄럽긴 한데 이게 나는 이렇게 외워요. 난 이런 거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게 한번 외우니까 편하더라고. 난 이렇게 해요. 스티브크 망페 코니쿠젠 이 순서를 외워요. 쓰여 있는 알파벳 순서대로 스티브크 망페 코니쿠젠 한번 해볼까요? 시작. 망페 코니쿠젠 알겠죠? 자, 땅 몇 개예요? 땅 몇 개? 10개죠? 그러면 이 순서를 외우는 게 왜 좋냐면요. 예를 들어 철 스티브크 망페 몇 번째예요? 6번째죠. 그럼 바로 D6예요. 알겠죠? 바로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고. 빠르다고. 알겠어요? 이걸 외우고 있으면 순서를 외워야 돼요. 순서를. 그러면 예를 들어 바나듐 몇 번째야? 스티브 3번째죠. 그럼 D3예요. 알겠죠? D3예요. 그래서 얘를 순서를 외우는 게 아주 중요해. 알겠죠? 순서를 외우는 게 아주 중요해. 이때 크롬 같은 경우만 예외적으로 꼭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원래는 스티브크니까 4번째잖아요. 4번째에서 3D 4가 돼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1, 5가 된다는 거. 구리는 9번째거든 사실은. 9번째여서 2, 9이 돼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1, 10이 된다는 거. 그것만 따로 기억하면 된다고요. 아시겠죠?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죠? 뭐? 스티브크 망페 코니쿠 이제 여기 지웁니다. 여기 지울게요. 망페 코니쿠 여기 지울게요. 지우자. 쓱쓱쓱쓱. 오 드디어 유물 드디어 나왔다. 왜요? 쓱쓱쓱쓱 드디어 했습니다. 와. 그게 왜요? 그 전에 한 번 했는데. 그런가요? 그래. 뭐 여러 번 했는데요, 뭘. 아니 오늘 한 번 했어. 그럼 나 없었네. 그냥 8, 9 그거 아니야? 쓱쓱쓱쓱. 이제 좀 재미없는데 한번 하니까. 8, 9이 재밌을 것 같아.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퀴즈. 다음 전자배치하시오. 1. 철 이가 플러스. 자, 전자배치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해보세요. 시작. 해보세요. 시작. 철 이가 플러스. 네. 철 이가 플러스 전자배치. 뭔 소리다? 철 이가 플러스 전자배치. 쌤. 근데 전자 있으면 이 플러스 두 단계 내려가는 거예요. 자, 양이온이면 전자가 추가된 거야, 전자를 떼어내는 거예요. 떼어내는 거죠. 그럼 전자가 떼어낼 때 안정한 데서 떼어내는 거예요. 가장 불안할 때. S가 없으시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S가 없으시네. 자, 철의 전자배치 여기 있잖아요. 철의 전자배치 여기 있죠. 최외곽이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무조건 최외곽은 어디에 누가 더 불안하다고 했어요? 4S가 불안하죠. 그래서 4S에서 전자를 2개를 제거해야 되니까 얘 전자배치는 이렇게 한 다음에 3D6가 되는 거죠. 이거 있잖아요. 네. 그 D랑 F랑 분수랑 D가 더 불안해요. 뭐라고요? 다시요. D랑 F 같이 D하고 F가 있을 때는 주양자수를 우선 따지면 돼요. 주양자수. 주양자수 작은 게 더 안정해요. 알겠죠? 근데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그런 걸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요거 있죠. 요거 요 순서대로 그냥 쓰라고요. 아무런 생각하지 말고 요거대로 그냥 쓰세요. 알겠죠? 빼대도 양용 빼대도. 그때만 S에서 먼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S에서 먼저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때도 그러면 SS 뱅크가 됐어요. 뭘요? 당연하지. 당연하죠.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해. 빼박 괜찮아요. 네.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면 하나 더 해볼까요? 2 구리 1 플러스
자, 구리 1 플러스는 전자배치 어떻게 되겠어요? 3D 10 18 알고 구리 1 플러스는 전자배치 어떻게 되겠어요? 자, 바로 전자 몇 개만 뜯어내면 돼요? 한 개. 여기서 하나만 뜯어내면 되죠. 항상 누가 더 불안정하다고요? S요. 사이즈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여기서 떨어져 나오면 3D 10. 알겠죠? 네. 자, 그 다음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구리 2 플러스. 2 플러스는 어떻게 되겠어요? 구리 2 플러스는? 3D 자, 그야말로 여기서 그냥 전자 하나 더 떼는 것밖에 없잖아요. 네. 그럼 뗄 때는 여기밖에 없잖아요. 네. 그럼 그대로 설마. 3D 9. 알겠죠? 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외우는 게 중요하다? 이걸 외워야 되겠어요? 스티브 크 막대 보니 구제. 그렇지. 다시 한번 스티브 크 맘에 거리고제 망회 코니쿠제. 알겠죠? 요 순서를 꼭 기억해야 돼. 알겠죠? 맘에 거리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마지막 문제를 한번 거기 언급을 해볼게요. 여러분 학교 교재 보세요. 여러분 학교 교재. 네. 여러분 학교 교재. 자, 그럼 여러분 학교 교재 10페이지. 여러분 학교 교재 10페이지 찾았어요? 네 자, 그럼 여러분 학교 교재 10페이지에 저희가 직접 써볼까요 쌤? 예제 2 스칸디움, 바나디움, 크로미움, 구리, 아연의 전자비치를 써라. 이렇게 쓰라고 이렇게 쓰라고. 알겠죠? 스티브 크 구리 아연 저기 쓰라고요. 그 위에 HE 돼 있는 것도 저랑 똑같은 거예요. H가 어디 있어요? 헬륨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저 아르곤을처럼 생략하는 거예요. 아, 예. 그러면 사실은 힐륨 같은 경우는 전자배치 1s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힐륨의 전자배치. 1s2잖아요. 근데 사실 굳이 생략해 쓰나 1s2라고 해서 1s2가 오히려 더 편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뭐, 예,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아니 근데 이제 뭐라고 형식의 미? 뭐 그냥 뭐 형식의 미. 아니 형식의 아름다움. 아 진짜 이 사람. 뭐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럼 거기 예제 2는 금방 됐죠? 네. 자 그럼 예제 3 해볼까요? 황, 카드뮴, 헤프늄, 라디움 해볼까요? 자 원자번호 알려드릴게요. 황은 몇 번? 4번? 황은 16번. 16번. 빨리 쓰세요. 황에다가 16번 쓰세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선생님이 이거 주기율표 줄지 안 줄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30번까지는 외우시는 게 좋다 이거야. 알겠죠? 네. 그래서 거기 황은 16번. 그다음 캐드뮴은 아까 했었죠. 어디 있더라? 48번 맞예요? 이야, 대단하다. 캐드뮴은 48번. 캐드뮴 48. 알겠죠? 48. 그다음에 헤프늄은 이건 나도 못 외우는. 야, 헤프늄은 72번. 오? 아니 뭐? 헤프늄은 72번. 이거 어떻게 하는데? 알겠죠? 그다음 마지막 라디움은 뭐였어요? 아, 진짜 라디움 RA죠, RA. 주기율표 저 보고 풀어요. 그래야 할 것 같아요. 라디움은 셀프 블락이랑 보면서. 라디움은 찾았다. 88번. 오? 아니 오? 라디움은 88번. 자, 쓸 수 있겠어요? 주기율표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예, 주기율표 보고 한번 해보세요. 시작. 여러분 쓰고 나면 내가 답을 써드릴게요. 선생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 구리랑 크로늄 같이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네. 구리랑 크로늄처럼 이게 이런 거 다른 것도 있어요. 당연히 많죠. 아, 근데 그거는 안 나오겠죠. 이게 전에는 없어요. 전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크롬 구리처럼 전자배치가 예외적인 것들이 원자 번호가 더 커지는 경우 분명히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건 시험에 절대 안 나와요. 자, 지금 하라고 하는 거 빨리 풀어보세요. 시작. 주기율표요? 네, 줄게요. 수면림의 공간 일상. 자, 이거 첫 페이지에 주기율표가 있습니다. 첫 페이지 주기율표 있어요. 첫 페이지 주기율표. 첫 페이지 주기율표 있습니다. 자, 그거 보고 한번 풀어보세요.
캐드뮴이 이거 봐, 또 까먹어. 48번. 캐드뮴. 해프늄은 해프늄 참 해프구나. 해프늄이 72번. 해프늄. 마지막으로 라듐 RA가 88번. 아이고. 자, 이제 할 수 있겠어요? 네. 다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거기 쭉쭉쭉 채우면 되는 거야, 그렇죠? 네. 전이원수 말고 다른 것도 더 해야 돼. 난타, 넘족 이런 거. 란타넘족에 F오비탈의 전자가 들어가는 건데 그게 란타넘이냐 아니냐 뭐 굳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 싸움 원리 그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전이원소냐 아니냐도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 그래요? 예, 거기 그냥 이렇게 새로 이렇게 비스듬히 착착착한 그 순서대로만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냥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대신 뭐만 외우고요. 10개, 알겠죠? 10개를 따로 꼭 기억하고요. 그러면 되게 문제 푸는 속도가 빨라져요. 알겠죠? 고니 쿠. 자, 이제 해볼게요. 자, 이건 정말 기본이죠. 자, 차근차근 해보면 1S 어떻게 돼요? 2, 그 다음 ES2, 그 다음 EP6, 그 다음 3S2, 그 다음 3P4 끝. 알겠죠? 네. 자, 밑에 캐드뮴 1S 뭐? 그 다음 ES2, 그 다음 EP6, 그 다음 3S2, 그 다음 3P6. 알겠죠? 자, 요까지 총 몇 개? 18개. 18개. 알겠죠? 자, 3P 다음에 그 다음 4S2, 그 다음 3D10. 알겠죠? 3D10. 그 다음 4S. 자, 그럼 요까지 하면 12개니까 30개죠? 30개 좀 더 있어야 돼. 그러면, 4S2 됐으니까 3D10 됐으면, 그 다음에 4P6죠? 6. 자, 4P6까지 하면 요게 몇 개죠? 36개죠? 예, 그 뭐냐면 18, 36 끊는 이유가 뭐겠어요? 18조. 18,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냐면 형식의 미를 따지자면 여기에 있는 여기서도 한번 끊어주면 좋겠죠. 네. 이건 10개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전자배치는 누구예요? 니온. 요거는 알곤. 요거는 크립톤. 아시겠죠? 그래서 10개, 18개, 36개의 단위를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48이면 36개 다음이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4P까지 됐으면 그 다음 전자배치는 OS2 같죠? OS2. 알겠죠? 자, OS2 다음에 전자배치는 4D 10. 끝났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요까지가 12개니까 더하면 제 캐드뮴이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축약해도 되겠네요. 36번에 크립톤이라고 쓰고 OS2 4D 10. 아시겠죠? 네. 학교에서 이렇게 늘려놓는 거 안 좋아하는데요. 다시 뭐라고요? 이렇게 늘려놓는 거 그냥 안 좋아하면 축약된 거 좋아하는데. 그냥 뭐 선생님의 취향에 따르세요. 그러니까 그 어떤 학교에서는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쓰라는 학교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하나 채점하려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채점하려고. 학생 정도 깔려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쓰라고 하는 교사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한테 물어보고 선생의 취향을 따르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해프늄 1s2 2s2 2p6 아따 길다 3p6 4s2 3d10 4p6 5s2 자 해서 우선 여기까지가 36개 그죠? 자 그 다음 5s2 4d10 다음엔 그 다음 어디에요? 5p6죠? 자 그럼 요까지는 몇 개예요? 54번이요. 요까지는 여기가 18개니까 18 더하면은 54번 맞나요? 네. 54번. 그래서 54번이 누구였다? 진원이구나. 진원. 자, 그다음 6S 뭐예요? 2죠. 6S2. 그다음 뭐죠? 자, 이렇게 해봐요. 6S 다음 뭐예요? 4F죠? 4F 얼마? 14.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 뭐예요? 4F 다음에 5D죠? 자, 그러면 요까지가 16이니까 16 더하면은 70인가? 그러면은 5D2가 되겠지. 맞죠? 그래서 해프늄 72번이 마지막으로 만나보자. 72번 해프늄이 4F14 5D1 4F14 5D2 이게수2 5D2 이게수 오케이 됐죠? 4F14 5D2 이게수2 그래서 얘를 조금 축약해서 쓰면 요까지를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54의 진온 이렇게 줄여 쓰고 그 다음에 6S2 4F14 5D2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알겠죠? 14, 2네요. 이렇게. 됐죠? 자, 마지막으로 여기에 있는 뭐냐면 라디움 라디움. 자, 라디움 얘는 어떻게 되느냐? 54번까지 그냥 진온 이렇게 씁시다. 알겠죠? 그래서 54번 진온 이렇게 쓴 다음에 얘는 6S2 4F14 5D 뭐겠어요? 5D 10이겠죠? 그럼 요까지 총 몇 개야? 요까지 총 몇 개야? 그리고 6S 4F 5D 했으니까 그 다음 어디 채워져? 5D 다음에 6P죠? 6P에 6개까지 채워주면 요까지 전자개수가 총 몇 개예요? 88개. 요까지가 80 아마 6개일걸요? 86개일걸요? 그래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구 전자 배치? 바로 86번에 라돈이라고 하는 비활성 원소가 있어요. 18쪽 원소가 있어요. 바람물질 아니에요? 예, 그래서 사실은 스트론튬 이후부터는 다 다 방사성 물질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얘가 86번에 18쪽 원소인 라돈이고요. 그 다음 남는 건 6P 다음은 뭐예요? 6P 다음 뭐예요? 이렇게 해봐요. 6P 다음에 7S2죠. 뭐야? 원래 여기 있어야 하는데 여기 그냥 그린 거잖아요. 맞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저렇게 라돈의 전자 배치를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됐죠? 그러면 예전 여러분 학교 시험 문제지를 한번 보면 여러분 학교 시험 문제는 전자 배치 뭘 쓰라고 했었냐면요. 여러분 학교 시험 문제는 크롬 이거 쓰라고 했고요. 이거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알겠죠? 이거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철 이과가 여러분 학교 시험 문제 나왔었죠? 그래서 이렇게 전자 배치 완성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전자 배치 까먹지 마세요.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면 안 돼요. 화장실 갔다 오세요. 아니 피자 왔을 때 가시면 안 돼요. 피자 언제 오는데? 피자 40분 뒤에요. 40분 뒤에요? 네, 그러면 한 10분만 수업 더 하면 돼요. 빨리 10분 수업 더 하시고. 아니 딱 피자 먹을 때 딱 쉬어요. 그래요. 알았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어디를 가보시냐면 뭐 할 거냐면 루이스 구조 그리기 할 거예요. 이거 중요하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학교 교재로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게 있을까? 찾았어요? 네. 공유결합. 자, 거기 한번 보세요. 공유결합. 자, 우선 여러분 드릴 게 있는데, 자, 여러분, 자, 조용. 자, 여러분, 자, 루이스 구조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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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죠? 거기 루이스 구조 문제 한 200개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거 다 풀면 완전 마스터할 수 있어요. 그다음 그리고 선물이 하나 더 있는데, 자, 선물이 하나 더 있는데, 루이스 구조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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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걸 주는 학원 있을 것 같아. 찾았어요? 자, 만약 그리다가 생각 안 나면 거기에 내가 최대한 알파벳 순으로 소팅을 해놨거든요. 알파벳 순으로 찾아 들어가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뭐 없을 수도 있는데 좀 까탈스러운 건 웬만한 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풀다가 아리까리하면 그거 찾아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학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그 문제 지금 그 F에다 나눠져 있는 뭐라고요? 그 F로 나눠져 있어. 그렇죠. 네, 주기요. 자, 이거 싹 다 지운다. 네. 아이고. 자, 이게 아니라 한번 중간에 친구가 그리겠습니다. 힘들었어요. 아닌데 영희서 볼 때.